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학습과제 프린트 10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주 1신의 거래 내용이다. 단일 상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과제 포인트는 단일 상품 계정과 분할 상품 계정으로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차시에 이론에서 배웠던 부분을 같이 한번 분개로 풀어보는 것인데요. 한번 1번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날짜, 거래일자 5월 1일입니다. 상품 200개를 한 개당 2,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자, 현금으로 지출해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나갈 것이고, 왜 지출이 됐나 보니까 상품을 구입했죠? 자산 증가인 상품이 차변에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값을 구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개수, 수량과 단가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200개 곱하기 2,000원을 하면 얼마이죠?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40만 원 구입했고요. 현금 40만 원 지출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해당 날짜 5월 5일입니다. 상품 90개를 한 개당 3,5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입니다. 자, 지금 연속된 문제인데요. 5월 1일 날 상품 몇 개를 사왔죠? 200개를 한 개당 2,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5일이 지나고 나서 90개를, 그러니까 200개 중에서 90개를 한 개당 3,500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 우리 정상적인 그 시장의 형태라면 내가 2,000원을 주고 무언가를 사와서 다시 되팔 때에는 그 가격을 2,000원에 사온 것을 2,000원에 팔까요? 그렇지 않죠. 자, 2,000원에 사온 것을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3,500원에 올려서 팔았습니다. 잘 판 건가요? 못 판 건가요? 잘 팔았어요. 원래 한 개당 2,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개당 3,500원에 다시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회사에는 이익이 남았을 거예요. 자, 단일 상품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단일 상품은 사실 단일 상품 계정이라는 거는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상품 매출 이익 또는 잘 못 팔면 상품 매출 손실이라는 계정을 그때 계산해서 써주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을 일단 매출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없어졌죠? 자,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써주고 대신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무언가 대가를 받았을 텐데 지금 대가를 어떻게 받았죠? 외상으로 받았어요. 자, 외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너 우리 회사 상품 사갔으니까 빨리 돈 갚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권리도 자산으로 인식하죠. 회계에서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자산의 증가로 인식돼서 차변에 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자, 상품 한 개당, 지금 90개를 한 개당 3,500원에 팔았고, 원래의 가격은 2,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상품은 사실 원래 가격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상품의 값을 계산해볼게요. 하나당 원래 얼마였죠? 2,000원짜리였어요. 자, 근데 지금 몇 개가 나갔죠? 2,000원이 90개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써주면 돼요. 90개 곱하기 원래 가격은 2,000원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나간 것은 18만 원어치가 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만 원어치가 나가면서 18만 원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2,000원짜리를 3,500원에 올려 팔았으니까 상대방한테 내 돈 갚아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은 18만 원이 아니라 다시 계산을 합니다. 90개 곱하기 3,500원을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31만
5,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18만원치 물건을 팔아서 상대방한테는 18만원으로 판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8만원이었지만 상대 기업한테 받을 돈은 31만 5천원이었어요. 우리도 마진이라는 걸 남겨야지 우리 회사도 운영이 되죠. 자, 그랬으면 보니까 18만원치 상품을 31만 5천원에 팔았으니까 잘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굉장히 잘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31만 5천원에서 18만원을 빼주면 이익이 얼마가 남죠? 13만 5천원이 남아요. 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뭐다? 상품을 매출했더니 어떻게 됐죠?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이익 13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번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단일 상품 계정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학습을 하기는 했는데 보면 단일 상품 계정은 이렇게 매번 상품을 팔 때마다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상품 매출 이익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아서 얼마가 이익이 났어라는 것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상당히 번거롭기는 하지만 굉장히 정확해요. 그때 그날마다 이익이 얼마인지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1일에 물건을 한 개를 팔아요. 이렇게 2번처럼. 자, 그러면 이런 단일 상품 계정을 사용을 해도 그 기업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개, 2개 정도밖에 안 파는 물건이라면 이익이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게 되면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하루의 매출 건이 예를 들어 100개야. 또는 1000개야. 우리 회사는 10,000개도 팔아. 어떤 때는 10만 개도 팔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이렇게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번 계산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1000개에 대한 계산, 10,000개에 대한 계산, 10만 개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나 시간 비용적으로 굉장히 좀 무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는 분할 상품 계정 이분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에서도 이분법 상품 매출로 일단 잡은 다음에 기말에서 한 번에 원가 계산을 해서 우리 회사의 이익은 얼마였구나 라고 1년에 한 번 정도 계산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일 상품 계정으로 할 것인지 분할 상품 계정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할 상품 계정 이분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상품 매출 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5월 1일 해당 날짜 거래는 똑같습니다. 보니까 상품 200개를 한 개당 또 2,000원에 구입했어요. 자, 그럼 위에 문제를 인용해서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상품 매입했고요. 아까 계산한 거 얼마였죠? 200개 곱하기 2,000원 하면 4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4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답이 같은데 2번 문제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이분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5월 5일 상품 90개를 이번에도 똑같네요. 문제는 한 개당 2,000원짜리를 3,500원에 올려서 잘 팔았습니다. 역시나 외상 매출했네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90개 곱하기 3,500원 하면 똑같이 31만 5천원이 나올 거고요. 자, 아까 우리 단일 상품 계정에서는 상품 매출 이익을 계산해서 그때 기입을 다 해줬는데 지금 분할 상품 계정에서는 번거롭게 하지 않고 기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그 값 그대로 바로 잡습니다. 계정 뭐죠? 상품 아니고 상품 매출 계정으로 잡고 이 상품 매출은 집이 어디예요?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 계정으로 잡고 상품 매출 31만 5천원 이렇게 잡고 분계를 끝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외부에서 5월 5일 거래를
우리가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A라는 기업, 그러니까 주일신여상이라는 기업은 지금 상품을 90개를 한 개당 3,500원에 팔았다라는 이 분계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이 상품 매출 한 31만 5천 원에 원가가 얼마야? 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5월 5일 분계에 있어요? 없어요? 원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품 매출 31만 5천 원이 얼마를 남겼는지, 이 기업이 15만 원만 남기고 6만 5천 원을 예를 들어 남겼는지, 아니면 31만 원을 남기고 5천 원만 원가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원가는 기준에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 한번 마지막으로 계산합니까? 12월 31일 기말 때 이 상품 매출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었겠죠. 1월 1일부터 기록하고 있다가 무슨 계정을 써서 상품 매출 원가라는 계정을 차변에 계산을 해서 적어주면서 한 번에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 원가가 이번 연도에는 얼마였고 상품 매출은 얼마여서 그래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 우리는 얼마의 이익이 남았더라라고 한 번에 보여주는 계정 처리 방법이 바로 분할 상품 계정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루에 하나 파는 회사는 사실 단일 상품 계정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품 매출 이익을 매일 계산하고 더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기중에는 상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한 번에 잡아주고 있다가 원가 계산은 언제 한 번만 하고 끝낸다? 12월 31일 상품 매출 원가 계산을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작업으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에 1, 2번 분할 상품 계정에 대한 문제는 끝냈고요. 지금 조금 중요한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요. 무슨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략 조금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1학년 때 이미 사실 학습을 하긴 했습니다. 1학년 때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구하는 그 긴 공식 기억이 날까요? 그것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3번 볼게요. 주 화이팅의 2분기 자료이다. 일단 뭐랑 뭐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매출 원가랑 매출 총익을 구해라. 자, 이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당기순이익 구하는 손익계산서의 그 계산 방식 구조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순 매출액이었어요. 자, 순매출액에서 뭘 빼주면? 상품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를 빼주면 뭐가 나오더라? 바로 매출 총 이익이라는 값이 나왔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매출 총이익에서 무엇을 빼주면?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무엇이 나왔죠? 바로 영업이익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주면? 바로 영업 외수익이죠. 이자 수익이나 잡이익 같은 자잘자잘한 수익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빼주면? 주된 영업하고 관련 없는 영업 외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 같은 작은 비용들을 빼주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가 나왔어요? 당기 순이익이라는 값이 나오고, 사실 여기에 점점점 하나 또 있죠. 이 점이 뭡니까?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더 한번 해줘야 되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라는 값이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여기서 뭘 빼주면? 법인세,
비용을 한 번 더 빼주면 그제서야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였죠. 자, 이 표를 사실 선생님이 회계원리도 수업을 했을 때 보면 우리가 회계원리 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어요. 거의 99%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인데 회계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익계산서의 공식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암기를 한다기보다 이해를 하고 같이 암기를 해주면 이런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을 옆에 한번 그려놓고 우리는 대입만 해주면 굉장히 빠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순 매출액을 알아야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겠죠. 자, 문제에 순 매출액 구해져 있나요? 보니까 6월 30일 여기 있네요. 순 매출액이 얼마래요? 100만 원이라는 이미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옆에다 그냥 쓸게요. 순 매출액 얼마래요? 100만 원 써주고 우리 매출원가 공식 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이거 알고 있죠? 1학년 때 다 공부했죠? 기초 플러스 뭡니까? 단기 상품 순 매입액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뭘 빼주죠? 기말입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문제 활용합니다. 자, 4월 1일 기초 잔액이 얼마다? 10만 원이다. 그럼 밑에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10만 원. 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얼마입니까? 보니까 자, 기초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뒤 얼마나 사왔어요? 6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참고하면 돼요. 외상으로 일단 매입했어요. 얼마를? 60만 원어치를 일단 매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보니까 이 60만 원 중에서 뭐가 있대요? 하자가 있어서 반품, 아까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배웠죠? 반품 시켰어요. 얼마를? 8만 원을. 자, 그러면 60에서 얼마가 빠집니까? 매입에서 8만 원이 빠졌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 52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별일이 없나 보니까 또 4일 뒤에 하자가 있어서 10만 원의 애누리, 돈만 깎아주는 애누리를 또 받았어요. 자, 그러면 52에서 또 얼마를 빼야 되죠? 10을 빼주면 42가 단기 상품 순 매입액이 되는 거였죠. 이미 다 구했네요. 자, 10만 원 더하기 42하고 기말은 얼마입니까? 보니까 기말의 잔액은 5만 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토탈로 더하기 빼기 해볼게요. 자, 10 더하기 42는 52일 거고 52에서 5를 빼면 47만 원이 바로 매출원가의 값이 됩니다. 자, 얘 47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그냥 나오겠네요. 자, 100만 원에서 47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5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원래대로 매출 원가는 얼마였죠? 매출 원가 얼마? 47만 원이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100에서 47을 빼면 되니까 얼마가 정답이다? 53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지금 끝났는데요. 사실 여기 재무회계를 다룰 때 이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구하는 이 계산은 가장 기본이에요. 자, 매출원가랑 매출총이익만 구할 줄 알고 밑에 공식을 전부 이해하고 있으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더해서 같이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값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영업 외수익과 영업 외비용에 해당하는 어떤 또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또 더해서 같이 더해주거나 빼주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손익계산서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값을 구하는 문제, 이 3번 같은 문제, 특히 이렇게 값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어느 구조에서 영업이익 알고 있니? 당기순이익 알고 있니? 했을 때 옆에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순매출액부터 밑에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 계산 그 등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값을 대입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사실상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 3번 문제 특히나 한번 복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